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녀들 학원을 보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원을 선택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컴퓨터 학원을 알아봤습니다. 코딩 학원이죠. 아들이 로블록스에서 게임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팔고 수입을 얻는데 재미를 붙여서 작년 여름부터 코딩 학원을 보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될 때 보내준다고 좀 버텼죠. 겨울방학부터는 이제 보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알아본 곳은 집 근처에 있는 코딩 학원인데요. 학원을 갔더니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학원이었습니다. 원장님이 보니까 직접 가르치진 않고 그냥 상담만 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강사진들이 있는데 다 파트예요. 일주일에 하루 쉬고는 여러 명의 강사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룹식으로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 학원이었죠. 뭔가 있어 보이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국 그 학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내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 소규모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상담만 하는 경우면 원장님 인건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이 내는 이제 수강료가 강사한테도 가고 원장님한테도 가고 학원 운영비로도 나가겠죠. 대형 학원이라면 충분히 그렇게도 운영이 되지만 소형 학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강사료를 많이 지출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원장님도 돈을 벌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진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기가 힘들고 수강료가 학원 프로그램 대비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강료를 어느 정도 받아야 강사 월급을 주고 학원을 운영하고 원장 자체도 뭔가 수입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소형 학원에서는 원장도 수업을 해야 됩니다. 비용 자체를 최대한 줄여서 수업을 해야 강사진들도 어느 정도 우수하게 하면서 충분히 급여를 줄 수가 있고 수강료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강사진들을 파트로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학원 강사 채용 사이트 이용을 해서 그냥 대학원이라든지 혹은 대학생들을 알바로 일주일에 1회씩 올 수 있는 알바로 뽑은 것 같습니다. 파트식, 알바식으로 강사들을 채용을 하면 이거 자체가 직업이 아니고 다른 거를 직업으로 가지면서 파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책임감도 떨어지기도 하지만 수업 자체도 그냥 수업만 딱 하고 빠지는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사진들의 어떤 이제 책임감 있는 수업 그런 부분들을 좀 신뢰하기가 힘들었죠. 전임 강사가 오랫동안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확보된 학원들을 가는 게 좋습니다. 파트타이머를 하는 이유가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투잡 혹은 쓰리잡으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혹은 대학생인데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잠깐 돈을 버는 걸로 생각을 하지 내 천직이니까 여기서 뭔가를 바쳐가지고 이뤄내겠다라는 생각은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집 근처에 있는 컴퓨터 학원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보내기로 한 곳은 원장 한 명이 직강을 하는 컴퓨터 학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원장 한 명이 원생들을 모으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았고 프로그램도 개별 맞춤식으로 자기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원장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하는 실력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을 보냈죠. 과목에 따라서 이제 강의식으로 같이 듣고 공부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그런 과목도 있지만 컴퓨터 혹은 코딩 이런 것들은 뭔가를 좀 배우면 본인이 실습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원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원생들을 모으고 프로같이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원생들을 계속 끌고 가려면 원생들한테 책임감 있게 수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학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컴퓨터 말고도 자녀들 어떤 학원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통 선택을 하느냐 하면 모든 학원을 다 알거나 자세히 알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수학이야 제가 잘 알겠지만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보면 대형 학원도 있고 소형 학원도 있고 그러면 어느 학원이 좋고 어느 학원이 나쁜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죠. 저는 주로 쓰는 이제 전략들은 첫 번째는 그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있다면 물어봅니다. 어떤 형태인지 물어보고 실제 그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잘하는지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논술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가르친 아이 중에서도 어떤 논술학원을 거의 9년째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을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전교 1, 2등을 하더라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국어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내신이 계속 1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수능도 잘 봤겠죠. 그 학생도 그 논술학원에서 너무 도움이 됐다라고 저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해가지고 그 논술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 기준은
그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한테 의견을 묻는 거죠. 특히 그 학생 자체가 잘하는 학원을 많이 보내려고 하죠. 첫 번째는 실제 검증이 된 그런 학원을 보낸다. 광고지를 보거나 아니면 대형 학원이라고 보내진 않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좀 오래된 학원을 보냅니다. 한 지역에서 5년, 10년 오랫동안 어쨌든 꾸준히 유지했던 그런 학원을 보냅니다. 그 학원이 비록 대형 학원이 아니더라도 5년, 10년, 15년 이렇게 꾸준히 유지한 학원들 같은 경우는 뭔가 내실 있게 학원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광고를 안 하고도 오랫동안 운영한 학원들을 주로 보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강사진들이 바뀌지 않고 오랫동안 있는 학원을 보내려고 합니다. 강사진들이 오랫동안 있는 학원들은 어떤 학원이냐면 급여 구조가 어느 정도 높거나 좋은 학원들은 오랫동안 다니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학원들을 여러 군데 있었지만 이 학원은 정말 오랫동안 다니고 싶다라고 했던 학원들은 많이 있진 않아요. 이런 학원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두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두 군데 학원 같은 경우는 그 학원에 있을 때도 너무 근무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 학원에서 난 절대로 잘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막 일했던 기억이 나요. 그 두 학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원들은 그렇게 오래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조건의 학원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력서를 내서 계속 옮겨갔죠. 그래서 강사들이 오래 있다라는 거는 그 학원의 근무 조건이 좋다라는 거고, 근무 조건이나 어떤 급여 수준이 높다라는 거는 실력 있는 강사들이 혹은 능력 있는 강사들이 더욱 좋은 조건의 학원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이 학원에 머문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강사진들이 장기 근속하는 그런 학원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전문성 있는 강사진들이 있는 곳을 보내려고 합니다. 가령 이제 중학생을 가르치더라도 고등부 수업까지 가능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곳, 초등학생을 가르치더라도 중등부 수업까지 가능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곳, 이런 곳들을 찾아서 보내려고 이렇게 하죠. 네 번째는 원장이나 책임감 있는 어떤 간부급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원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 딸 같은 경우 논술학원을 중3까지 보내려고 하다가 그만뒀던 이유가 중학교부터는 원장님이 직강을 해주신다라고 했었는데 정책이 바뀌어서 일반 강사가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더니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학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애들이 유입되는 학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 좋은 강사진들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사진을 홍보해서 강사를 가지고 애들을 모으는 학원 같은 경우는 강사진이 우수한 경우가 많고, 그러지 않고 강사는 누군지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학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프로그램만 홍보를 해서 애들을 모으는 학원 같은 경우는 강사진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이 좋은 학원 같은 경우는 뭐 원장이나 부원장 이런 간부급한테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원이 아니면 일반 강사진한테 배우는 것은 좀 이제 신뢰하지가 않는 것이죠. 학원을 찾을 때 광고를 하는 곳을 봐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홍보를 하냐 아니면 강사를 가지고 홍보하냐,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강사를 가지고 홍보하는 곳은 강사의 사진, 이름, 프로필들을 놓고 홍보를 하고, 그러지 않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곳은 강사가 누군지도 모르죠. 어떤 경력을 가진지도 모릅니다. 프로그램이 안정되고 그걸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드는 대형학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강사진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원들은 팀장급 그런 분들한테 배우지 않으면 그리 좋은 강사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원보다는 그냥 중소형 학원을 선호합니다. 중소형 학원인데 급여 수준이 높고 복지가 좀 잘 돼 있는 학원들, 강사들한테 그런 학원들, 만약에 그거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장기 근속이 많은 학원들, 그런 학원을 선택을 해서 보내는 게, 어차피 가르치는 거는 프로그램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프로그램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오늘은 학원 선택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입소문, 그 학원을 다니는 학부모 혹은 그 학원을 다니는 학생, 학생인 경우는 얘가 정말 그 과목에 대해서 탁월하고 뛰어난가, 이런 부분을 봐가지고, 그리고 학생이 추천하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보낸다. 자, 두 번째는 장기 근속이 많은 학원들, 강사진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는 학원들, 그런 학원들을 찾아서 보낸다. 세 번째는 광고를 하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최소 5년에서 10년, 15년 오랫동안 유지한 그런 학원들을 보낸다. 네 번째,
프로그램이 좋은 학원들은 약간 주의한다. 그런 학원들은 강사진이 원장, 부원장, 팀장급이 아니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배우지 않으면 안 보내는 게 차라리 낫다. 학원을 홍보할 때 프로그램보다는 강사진의 사진, 프로필을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학원들을 보내면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검증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실력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학원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